자, 안녕하세요. 북성역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사료학습 중에 비판적 읽기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보통 이제 사료학습의 모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노란책에 있는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그 녹색책에 있는 모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이 노란책에 있는 모형에서 거의 나왔고요. 여기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단계마다 요구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허들찌르는 문제 때 한번 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문제를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148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비판적 읽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의문은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사료 탐구로 연결된다. 자,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료 제시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판적 역사 읽기는 새로운 역사 지식 생성을 위해서 가설을 세우는 단계, 그리고 그 가설을 관련된 수집과 사료 해석 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료 수집 단계를 보면,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역사 탐구 경험에 따라서 달리 구성할 수 있는데, 역사 탐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관련 사료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사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료 이제 해석 단계에서는 그 사료가 말해주는 내용의 내적 논리가 정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출처가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를 통해 여러 사료들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료 해석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교차 분석. 한 가지 사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료를 이제 교차 분석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사료를 활용하는 역사를 구성한 능력은 한두 번의 수업으로 기를 수 없다. 그런데 그림 1과 같이 절차를 밟아서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상 진도, 시험 철제와 평가, 그 밖의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사료학습 수업은 실천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수업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료 수업은 사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훈련하거나 사료 활용 방법을 가지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요컨대 사료의 본질, 사료 비판, 사료 해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자,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를 해석할 때 검토할 측면들을 지도해야 된다. 자, 이러한 사료의 본질은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한 몇 개의 사료와 질문으로 구성된 학습활동이나 사료들을 교재도 채택한 문단식 수업에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생적 사고를 자극하는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료학습은 사료 수집에 시작되거나 사료 비판 과정이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사고 방법이나 탐구 기능을 중심으로 사료 활용한 수업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 영어의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의 그 단계가 세 단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사료 수집과 사료 해석 단계가 이렇게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장 149페이지에 보면 그림 1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1을 잠깐 보면 148페이지에 있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그림 1 중에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비판적 읽기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 지식, 기능에 기초한 비판적 읽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역사글, 드라마, 다큐멘터리, 2차 사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이등을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그 자료를 제시한다. 그 내용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가 합쳐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기, 그다음 가설 세우기, 관련 자료 찾기 등등등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 포에 보면 이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역사 쓰기를 해요. 비판적 읽기가 끝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탐구 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역사 쓰기를 하는데 창조적 글쓰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상소문이나 조약문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또 위에 있는 다양한 형식의 이론에 따른 사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비판적 읽기라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탐구학습 절차는 사고 절차를 거쳐갖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하고 나서 쭉 돌아가가지고 그 뭐냐면 그 새로운 역사 글쓰기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료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되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면 왜 할 수 없냐? 일단은 이제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학생들 어느 정도 능력이 돼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된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회 본질을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문답식 수업이나 마인드맵도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내용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좀 약간 내용이 많거든요. 사회학습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자, 73페이지 펴보세요. 제 73페이지 25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사료의 성격을 한 줄 이내로 말해보고 이 경우 사료학습 전에 교사가 해야 할 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보는 관점이 유럽과 이스라엘 기록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에 저항하는 이제 산불천의 평가의 기록이 차이가 있고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에 대한 평가도 사료마다 달리 표현하고 있다. 사료의 성격은 같은 역사적 성격 사실을 놓고도 역사서 간의 서술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 사실에 대한 평가가 할 때의 경우가 많다. 사실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의 경우가 많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사실 간의 서술의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사실에 대한 또 평가도 달리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때 교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사료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관점을 달리할 경우 교사는 이 사료를 수업에 사용하기 앞서 내용의 진을 물론 사료를 통해 역사의 사실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교사가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면 전문적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의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사료학습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안을 쓰시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기출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이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때 대처 방안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표현을 바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가 역사 사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거나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다음은 비판적 역사 읽기 관련된 사료학습 모형이다. 자, 밑줄친 기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방을 두 가지 쓰고 그리고 가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 본질과 사회 비판, 사료 해석 등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선행되어야 자,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 지도 방안은
교사가 선택하고 조직한 몇 개의 사료와 질문으로 구성된 학습 활동이나 사료들을 고지로 채택한 문답식 수업을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학습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단계. 그래서 이제 가단계와 이제 나단계로 나누는데, 가단계는 이제 뭐와 관련된 단계냐면 사료 수집 단계요. 그래갖고 이제 가단계 이제 역할은 주로 이제 그 역사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단계는 뭘까요? 이거는 세 단계 중에 사료 해석 단계죠. 그래서 사료 해석 단계는 그 당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상호 교차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 관련된 그 세 가지 단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읽었는데 그 가설 세우는 단계, 가설과 관련된 사료 수집 단계, 사료 해석 단계. 그 중에 이제 가설과 관련된 사료 수집 단계와 사료 해석 단계는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뒤에 좀 넘어가서 102페이지 펴보세요. 자, 102페이지 115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잠깐만요. 이게 교육과정 관련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15번이 아니라 거기 116번 문제 잠깐 볼게요. 116번. 자, 거기 이제 가와 나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료의 성격을 각각 서술해보고 이런 사료를 선택할 때 역사교사의 경향을 써보고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정제된 언어로 서술된 방면에 승려의 일원이 펴낸 삼국사는 전해 들은 표현을 그대로 싣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십자군 전쟁을 보는 관점은 이슬람의 기록 사이로 큰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슬람의 기록 사이가 아니라 이게 아까 이제 약간 잘못된 건데 이슬람과 유럽의 기록 사이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116번에 이제 가의 성격은 사료 선택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역사인식의 관점이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역사서 간의 서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 평가가 를 할 때의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역사교사의 경향. 자, 이런 사료를 선택할 때 역사교사의 경향은 자, 일단 교사는 자신의 역사인식과 들어맞거나 미리 정해놓은 수업 목표를 달성할 때 적합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경향. 오히려 이제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볼 때, 책 같은 거 볼 때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보고 중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임용 끝나고 답 맞춰 볼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있는 답안 중에 자기가 다 맞는 것들만 골라서 보는 그런 것들인데 사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와 나 같은 사료를 접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료를 수업에 사용하기 앞서 내용의 진위를 물론 사료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위라는 건 이 사료가 과연 제대로 된 사료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를 인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7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요. 117번 문제하고 이제 118번 이렇게 있네요. 사료학습의 이제 출처 관련된 부분인데, 자, 기읍과 니은의 사료를 나누는 기준을 말해보고, 니은과 리을에 해당하는 활용 사료 사례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기읍은 이제 니은을 나누는 것은 앞에 이제 저번 날 읽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은 뭐와 관련 출처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에 활용한 활용 사례는 니은은 인쇄 편집된 사료죠. 그래갖고 한국사, 세계사 전반 또는 어떤 주제나 사건에 관련된 무한한 사료집이나 교사들 수업을 발췌한 프린트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생한 사료는 교육용으로 만든 모형물, 그러니까 항공산 구축 목탑이라든지 강개토 대항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수업에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원형 그대로 사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원고, 옛물건, 그림, 유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11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교육과정상 이제 사료학습이 어떻게 이제 발전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다음 교육과정의 명칭을 써보고 사료학습의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그 사료학습의 가교육과정에서 사료학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써보고 기획의 사료학습의 장점의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에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가에 들어갈 게 이제 뭘까요? 가에 들어갈 게 학문중식 교육과정이에요. 학문중식 교육과정은 뭘 강조하냐면 불응의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그런 결과보다는 지식의 가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학습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료학습의 목적은 뭐냐면 역사적 연구와 동일한 사고와 활동을 통해 역사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 지식을 획득하는 목적이 있고요. 활용은 이제 그 역사적 지식 습득보다는 그 기능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약간 문제를 좀 보냐면 그 종전의 사료학습의 목적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의 교육 뭉치에 쓰고 종전의 사료학습의 목적 있죠. 여기까지 쓰고 가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사료학습 목적은 그 전에 이제 20세기 초반 때는 역사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그 지식의 그 획득 목적을 이제 했는데,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지식의 습득도 있지만 기능과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거기 이제 그 기획의 사료학습의 장점의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 어디까지 주시면 기획 사료학습은 모두 가능하죠. 비교학습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줄 쭉 쳐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료학습을 통해서 비교학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기획의 사료 선택 기준을 세 가지 제시해보고 니은과 디귿의 해결 방안 쓰시오. 자, 사료학습을 하기 전에 적절한 사료 선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것도 기준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학습 내용과 깊이 있어야 되고 관련 깊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목표에 맞아야 되고요. 학생의 능력이나 발달 단계 맞아야 돼요. 이 외에도 이제 그 사료 선정 기준이 노란 책이나 파란 책이 자세히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료의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서 요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갖고 적합한 표현으로 바꿔 편집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는 한문 사료는 뭐 교사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데 애들이 해석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 사료 찾아서 해주거나 아니면 한글 사료 번역했더라도 그 지금 쓰고 있는 현대가 아니라 그 예전에 썼던 그 고어들을 그대로 지켜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는 요즘에 애들이 쓰는 현대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급식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좀 문제가 있죠. 예, 우리가 쓰는 표준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비유적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뭘 해준다? 배경 지식에 추가를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라의 내문학 쪽 기사를 보면 그 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 많아요. 저희 특히 삼국사기나 이런 데는. 그럼 왕의 말이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슬피 울었어요? 그 당시 신라가 누구의 공격을 받았어? 왜나 이런 것들의 공격받 포위를 받으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까놓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줘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120번을 보면 자, 기획과 니은의 사료 활용 방향을 각각 말해보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 입각한 사료학습의 장점을 서술해보고 디귿을 바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사료학습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강의식 수업 같은 사료 학습은
교사 해설망을 뒷받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탐구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 사료 수집하고 해석하여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사료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죠? 지식의 생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료학습 위에 그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에 대한 이게 답이 빠졌네. 예. 그게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 147페이지에 있어요. 예, 147페이지에. 예. 그래갖고 이제 가해가가 이제 사료학습의 이제 장점은 그 당시 이제 사료학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본질을 이해하고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학습에서 지식의 생성 과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역사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역사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의 활용 방안, 그러니까 사료학습의 의의는 사료학습 그 자체보다도 사료학습의 기초적인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이 어려운 문자 사료만 이용할 필요 없이 몇십 년 전의 기록, 그림, 물건 등등을 사료로 채택해서 역사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사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 사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문자 사도 있고 이 문자사 비문자 사료를 또 활용해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지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소설 등등등 물건, 그림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사료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꼭 원래 있는 것들만 문자 사료나 이런 것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비문자 사료 같은 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번역해갖고 좀 2차 사료도 이렇게 번역해서 하는 것도 좋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적어 놓을 게 이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고어로 되어 있는 사료들 현대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과 어려운 고어로 되어 있는 사료를 현대어로 번역과 제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제시한 사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12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기획에 대한 사료 탐구와 연결된 내용을 서술해보고 기획에 유도한 방법을 제시해보시오. 그 다음에 니은의 단계에서 교사가 해야 할 점을 말해보고 디귿 단계 학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비판적 역사 읽기는 새로운 역사 지식의 생산을 위한 가설에 대한 단계, 그 가설과 관련된 사료 수집, 사료 해석 단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사료탐과 연결된 내용을 쓰면 비판적 읽기와 사료탐과 연결된 부분은 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의문의 새로운 역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사료탐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된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역사 사실을 달리 설명하거나 다른 관점 서술된 사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그 당시 이제 사료 수집과 사료 해석 단계죠. 요거 꼭 외워주세요. 예. 그래서 3단계는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딱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료 해석 단계와 사료 수집 단계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갈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수업 교재로서 볼 게 뭐냐면 역사 연표죠. 그래서 역사 연표하고 역사 지도는 예전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교재 이제 149페이지 볼게요. 자,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된 표를 말한다. 역사 연표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단순히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의 지속된 기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건들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역사가 역사적 사실의 변화와 시대적 성격을 다루는 교과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연표는 학습자로 중시되어 여겼다. 그래서 교과서를 비롯한 역사책에서 의뢰 연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학습과제에 제작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학습교재로서. 근래는 연표책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두 번째 단락부터는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용성은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뭐가 유용하나 한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연표가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결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준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사건의 선후관계를 알 수가 있죠. 연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 연표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 간의 종적인 행적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계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디 앞에 뒤고 앞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중국 역사에서요, 뭐 한나라가 있을 때 서양사에 노마가 있었다든지 이런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해야 인식하면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는데 국사 세계사를 별도 배우거나 지역사를 학습할 경우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른 나라와 지역과 시기적으로 비교하여 지역의 역사를 국가사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도 선후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 시기의 세계 상황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중국이 한나라 때 비단길을 개척했던 사실과 지중해에서 노마 제국이 발전한 사실이 같은 시기에 번성했다면 또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면 쉽게 그 당시에 이제 시대관념을 기를 수가 있죠. 또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비교학습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연표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을 계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 연표는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하는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연표를 통해 역사적 사실 간의 종적 행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역사적 흐름을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역사적 사건과 다른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고 비교학습자로 유용하게 제시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연표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계통적으로 제시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네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연표의 유형을 볼게요. 이 연표의 유형도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배경연표라든지 해설연표라든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볼게 연표의 유형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표의 활용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표의 유형에 따라서 나누는 걸 이제 볼게요. 자, 연표라고 하면 흔히 한쪽 칸에서 연도, 다른 칸에 사건명이 적혀있는 표로 떠오르는데 대표적인 역사 뒤편에 수록된 연표다. 교과서 비롯하여 많은 역사책들은 책 뒤에 부록으로 연표를 싣고 있는데 이들 연표는 대부분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연표를 종합연표라 한다. 그래서 이 종합연표의 대표적인 것이 그 옆에 있죠. 국사연표. 그래갖고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게 뭐냐면 가리지 않고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되게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안 봐요, 이거는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특정한 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연표가 있는데 이걸 분야별 연표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통, 통신 연표라든지 발명 연표 같은 사회 기능 연표나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주제를 모아놓은 문제 연표,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분야별 연표 있는데 그래서 특정 주제나 다른 연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분야별 연표, 그 다음에 사회 기능 연표, 그 다음에 문제 연표. 이 세 가지 연표가 그 당시 특정 분야 주제를 다루는 연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국가나 주제 연표도 있으며, 그 다음 인물 연표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연표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 연표가 쭉 나오고 있죠. 예, 특정한 주제나 다른 연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이게 안 넘어가. 이게 잠깐만요. 자, 중국사나 일본사, 미국사 등 국가별 연표나 그 다음에 동양사, 동아시아, 세계사의 지역별 연표, 그 다음에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 비교 연표 등 체계 형태 가능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통살표본 연표를 그 별고를 추구하는 한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부록 형식으로 해갖고 연표책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했는데, 연표책 같은 경우는 책의 부록이나 책 속에 있는 연표보다, 제가 말이 안 했어요. 그 부록에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표책이 나오죠. 그래서 연표책은 책의 부록이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연표보다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유용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들의 시점을 찾는 데 유용하며 그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연표를 통해 학습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수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역사를 가르치는 데 배움을 많이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연표 책에 대해 유용한 점 두 가지가 나오죠. 그거 외워두시고요. 한편 최근에는 역사 연구 단체나 기관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연표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제가 좀 잘못했는데 제가 이게 책이 넘기다 보니까 153페이지를 넘겨버렸어. 그래서 152페이지 인식을 못하고 그냥 153페이지 넘겨가지고 다시 설명할게요. 예. 어쩐지 좀 이상한다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5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분야별 그 연표를 중심으로 특정 분야 주제에 대한 연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 그 152페이지에 설명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단원 연표예요. 그래갖고 교과서 대단원이나 중단원 첫머리에 연표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 해당 단원에 미리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단원 연표는 그 단원의 역사적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이 달라지는 분야별 연표 또는 사회기능 연표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분야 연표와 사회기능 연표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요 위에가 이제 뭐냐면 그 위에 보인 게 단원 연표죠.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 펴보시면 웬만한 단원 연표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표의 구성 형식도 다양했는데 흔히 연표는 1년에 연대표 위에 사건들 발생 시점을 표시하는 형태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사건의 설명을 덧붙인 해설 연표, 그 관련 사실을 접한 서진 연표도 있는데 해설 연표는 역사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전이나 참고 자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첫 번째 이제 해설 연표의 그 장점이죠. 그 다음에 쪽수를 제시함으로써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요거 외워두세요. 해설 연표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 연표는 이제 잠깐 그 앞장에 보이죠? 거기 이제 151페이지에 보면 해설 연표가 있죠? 그래서 사건이 쭉 나열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별표 표시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다른 쪽에 해설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일제강점기 시기 때 무단 통치에 관련돼갖고 해설 연표 제시하고 그 연표의 특징들을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해설 연표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단락 보면 152페이지에 근래에는 책의 부록이나 책의 내용의 일부를 연표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가 연표로 구성된 연표책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같은 국가별 연표나 동양사, 동아시아, 세계사, 지역별 연표, 그 다음에 한국사, 세계사 비교 연표 같은 책의 형태로 가능되고 통사를 펴내면서 연표를 별권으로 추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표책에 뭐냐면 그 장점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찾아내 유용하고 그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 수업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편 최근에 역사 연구 단체에는 또 온라인 연표를 제시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표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한 4-5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연표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연표인데 그 안에 이제 분야사 연표도 있고 사회기능 연표도 있고 문제 연표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단원 연표가 있죠. 예. 그래서 단원 연표는 이제 사회기능 연표와 분야별 연표를 또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번째는 해설 연표가 있죠. 사전 연표고. 그래서 해설 연표의 유용한 점 두 가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표책이 있는데 연표책에 중요한 이게 참 유용한 점 두 가지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약간 더 추가하자면 뭐 온라인 연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표의 활용 측면으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쯤에는 이제 연표의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연표의 유형 측면이고요. 연표의 활용 측면에서 또 연표를 나눠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연표의 유형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교과서와 세계 사회과 부도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주요 연표가 들어있지만 역사 수업의 연표 활용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 연표가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실려 있는 경우 수업 내용은 연관짓기 어렵고 특히 아까 단원 연표 같은 거 있죠. 는 단원의 첨언에 수록되어 있어서 건말 연표가 접근하기 쉽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실제 이거 단원의 개관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거든.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는 용어로 이제 넘어가는데 별로 안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역사 수업의 연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변화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역사학습에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기나 선후관계 등은 시간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주제나 분야별로 학습할 경우 학생들은 다른 주제나 분야의 역사 사건과 일어난 사건을 혼동하거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적 거리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분야사 같은 게 특별히 그렇죠. 주제 단화. 그럴 경우에는 이때 이제 주제와 분야가 있을 때 동시대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지 같이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표를 통해서 이걸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4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역사학습의 연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표의 기본사항을 알아야 된다. 연표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연표를 보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표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활용 측면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연표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연표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개개 사실들을 명확히 연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언제 이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후관계를. 그런 다음에 사건 사이의 관련성과 사건의 의의를 당시의 전체적 시대상을 고려해서 다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그래서 활용 단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후관계. 이 사실이 언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후관계가 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관련성과 사건의 의의를 전체 시대상에 고려해갖고 다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게 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용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보는데 단원용표는 그 단원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개관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 다음 내용을 정리할 때도 유용하다. 두 가지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단원용표는 저기 개념은 앞에 제시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단원용표에 뭐가 나와요? 문제점, 활용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원용표를 활용할 때 유용성 두 가지. 그래서 각기 떨어져 있지만 이게 같이 묶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존에 만들어진 연표를 활용한 것 외에도 학생 스스로 제작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게 있는데, 자, 이 연표의 이제 전체 틀과 형식을 미리 알려주고 연표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백연표죠.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백지기도 있죠. 백지도는 이제 지도의 형태만 있고 그 내용은 뭐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채워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연표도 그 시점만 있고 그 내용은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백연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냐? 자, 그 백연표는 이제 그 쭉 활용 방법이 이제 밑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역사적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함으로써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역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첫 번째 유용점이고요. 그 다음에 백연표는 대단원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일정한 단위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에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호관계를 파악해서 역사적 관련성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백연표의 세 가지 유용성 쓰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전에 해설연표 나올 때 뭐도 같이 나왔냐면 백연표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연표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연표는 또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예전에 이제 구성주의와 관련돼서 잠깐 나왔는데 구성주의와 또 관련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성주의 어떤 학습 방법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그 밑에 나의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가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 기억하냐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 이 나의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는 이제 잠깐 형식을 보면 뒤에 이제 잠깐 보는데 15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나의 연표의 작성 예시가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 예문에서 그와 비슷한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이제 일생, 개인의 일생과 가족과 국가, 지역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국가 사회 경제적인 것들이 우리 가정이나 나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학교 연표는 가정과 국가 대신에 학교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A라는 교장이 왔더니 내가 좀 편히 살게 해줬는데 B라는 교장이 왔더니 막 규제하고 싫다. 이런 것도 이제 학교 연표에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넘어가면 자, 나의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는 같이 제한된 소재의 연표를 제작할 수 있다. 나의 연표와 가계 연표는 학생 자신이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국가나 지역의 사건들과 함께 넘어 사회 변화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생각하는 부분은 계기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나의 연표, 가계 연표, 학교 연표의 의의라고 볼 수 있죠. 학습 효과. 그 다음에 학교 연표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과 사회 환경, 교육 정책들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의 연표나 가계 연표는 배경표를 활용하여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게 보통이다. 연표에 넣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어떤 종류인 것이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또 뭐냐면 학습 효과가 있냐. 자, 학생들은 사회와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이란 자의식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연표, 가계 연표의 장점을 쓰시오. 효율성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사회 변화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사회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사회한 구성이나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애워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교 연표가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학교 연표의 특징을 써라. 그러니까 유형성을 써라. 이거는 그 위에 거 쓰면 되겠죠?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과 사회 환경, 교육 정책들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또 나의 연표와 가계 연표가 이제 배경표와 또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활용 측면에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볼게요. 74페이지 표 보세요. 자, 가를 역사 수업에 도입할 때 유용한 점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이제 그러니까 연표죠, 연표.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하는 표를 말한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단순히 표시할 수 있고, 사건의 지속된 기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건들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유용한 점 외워두시라고 했죠. 자, 뭐 써야 될까요? 역사적 사건의 연대적 위치와 시간적 거리감을 파악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과 종적, 행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역사적 흐름을 개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역사적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인식함으로써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학습 자료를 이용하고 네 번째 역사적 자료를 개통적으로 제시하며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네 가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해설연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해설연표를 도입할 때 역사의 유형과는 좀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해설연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 사건의 발생 시기는 물론 그 사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전이나 참고자료를 유익하려고 해당 사건에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를 제시함으로써 연표와 본문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역사학습에 도입할 때 이제 유용한 점 두 가지 쓰시오. 자, 가는 이제 연표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배경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연표책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 부록이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연표보다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찾는 데 유용하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연표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사 수업에 참고 자료를 사용했으며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유용하다. 있고 배경포 같은 경우에는 뭘 이제 하냐면 첫 번째 어떤 사건, 역사의 사건이 중요하고 판단하고 뭐냐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이유를 생각함으로써 역사 사고를 기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단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정리용이나 형성평가용으로 유용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련성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이 관련 내용 정리는 또 하나는 이제 해갖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같이 묶어 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뒷장을 이제 보면 104페이지 잠깐 넘어가세요. 자, 104페이지 12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내용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연표학습의 유용한 점과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서술해 보시오.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앞부분에 녹색책 연표학습 4가지 유용한 점 있죠. 그 유용한 점 중에 한 가지를 잘라갖고 제한적으로 제시한 거야. 그 예문 자체가 이제 그 녹색책 예문에 있죠. 그래갖고 중국의 한나라 비단교를 개척했던 사실과 지중해 때 노마 제국의 발전의 사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표를 이점 보완할 수 있다. 유용한 점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이런 예문이 주어지고 제시할 경우에 다 4개씩 쓰면 안 되겠죠? 한 가지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어떤 역사의 사건을 다른 사건과 비교함으로써 시대관념을 기를 수 있다. 그다음 교수학습 모델은 비교학습.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3번은 이제 그 연표의 이제 유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가와 나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연표는 종합연표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사연표, 경제사연표 같은 가연표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연표, 특정한 사건이나 주제를 보든 다 인물연표와 같은 특정한 서술은 나. 자, 일단은 종합연표에서 이제 특징은 그 학습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언제 일어났는지 찾아본다는지. 아니, 잠깐만요. 특징은 잘못만 했네, 제가.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역사 사실을 다 시점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분야별. 그 다음 나는 사회기능. 다는 문제. 그 다음 연표. 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4번 문제 볼게요. 자, 연표도 있다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나인데, 연표도가 아니라, 거기 지우세요. 나를 지우세요. 원래는 연표도가 연표도 있다 해갖고, 이게 그 명사가 아니라 수어인데, 잘못 썼어. 예, 지우시고,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우고, 가에서 다까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까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연표도가 아니니까, 연표도 있다. 인물 연표 같은 특정 소재를 대상한 연표도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4번 문제 보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연표의 명칭을 써보고, 이 연표에 사용할 때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자, 이 연표는 교과서 대단원이나 중단어에 첫머리 연표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 연표는 그 단원에 다루는 역사적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이 달라지는 분야별 연표와 또 사회기능 연표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연표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거는 단원 연표죠. 예. 그래서 단원 연표의 문제점은 그 단원의 다른 역사적 사실에 따라 연표 내용이 달라지는 분야별 연표, 문제점이, 잠깐만요. 요거, 잘못 썼네. 예. 그 단원 연표의 이제 그 문제점을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게 좀 잘못됐는데, 답을 좀 곤치셔야 돼요. 자, 153페이지에 보면 그
세 번째 주제, 연표를 활용해서 단원연표가 있죠? 단원연표 보이시죠? 예. 그 단원연표인데, 여기 보면 단원연표는 단원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어서 건말연표와 접근하기 쉽지만, 뭐라고 문제가 있어요? 수업의 본문 내용 중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원 계간의 한 부분이 제시되는 연표에는 관심을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건 문제 답안이 틀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153페이지 세 번째 줄, 이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연표의 유용한 점은 뭐냐? 일단은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개관과 함께 살펴보면 효과적이다. 개괄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을 정리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만 있죠? 학생들이 학습의 주요 내용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이제 보면 단원연표도 학습 내용의 개관과 함께 살펴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단원 학습이 끝날 때 내용을 정리할 때 유용하다. 요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충해서 쓰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2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읍과 니은의 단계에 활용할 내용을 써보고 이와 같은 연표를 활용할 때 적절한 연표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연표 학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서술해 보시오. 자, 일단 연표를 통해서 이제 학습 내용을 고르고, 그 다음에 개개 사실들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건의 인과관계 및 역사 흐름 속에서 사건의 위치를 파악한다. 자, 기획 단계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학습하고 있는 역사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 찾아본다든지 전후관계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사의 관련성과 사건의 의의를 당시 시대상과 고려 다면적 고쳐하고요. 그런 연표들은 이제 건말연표, 연포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자, 여기에서 연표 학습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연표 종류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표를 보는 방법들을 익혀야 된다.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6표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해설연표고, 해설연표에 유용한 점 두 가지 있죠? 그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127번 보면,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연표의 명칭을 써보고 이 연표의 유용한 점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127번 연표명 연표책이에요. 책 형태로 되어 있고 유용한 점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책의 부록이나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연표보다 훨씬 자세하기 때문에 역사 사건이 일어날 시점과 찾아보는 데 유용하고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며 연표를 통해 역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128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 백연포죠. 그래서 백연포도 이제 아까처럼 문제 푸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 129번은 거기에 이제 가와 나의 연표를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연표를 사용할 때 유용한 점 두 가지 쓰시오. 가는 이제 무슨 연표에 해당할까요? 학교 연표. 그래서 학교 연표는 학교 내부의 변화와 함께 지역과 사회환경, 교육정책 등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명칭은 뭐에 들어갈까? 나의 명칭은 나의 연표, 가계 연표죠. 그래서 이때 유용한 점은 학생들이 사회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선택을 하면서 판단력과 사회의식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회 구성이란 자아의식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을 쓰자면 그 사회 변화가 자신이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된다. 이것도 같이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표 부분을 한번 끝냈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지도를 보죠. 자, 여기 지도도 이제 지도의 성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지도의 출처, 그 다음에 역사지도의 이제 활용과 분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올 게 이제 역사지도의 이제 성격은 그 역사지도와 뭘 이제 주로 비교를 해보냐면 지도와 관련돼 갖고 비교한 부분이 나와요. 세 가지 정도. 이게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7번을 이제 볼게요. 157페이지. 역사지도의 성격 보면, 자, 지도는 지역의 일부나 전체의 지표만의 평면에 표현한 것이다. 위치의 보호, 지역, 관계, 변화와 같은 지구 표면의 형상을
사용 목적에 따라 축척, 도시, 지도 투영법에 맞춰서 평면 위에 나타난 지도다. 지도는 분류와 비교, 의사 전달에 위한 정보를 기록해두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정보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지도에 나타난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정보를 재활용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 자, 지도는 지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다. 지리교과에서도 지도를 가지고 지표의 자연형상은 물론 그것이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그동안 역사교육에서는 지도에 대한 관심을 더했지만 지도는 역사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료다. 그래서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의 평면 위에 창조적이고 종합적이고 종합 정보를 담아서 인간 생활의 역사적 시간적 변을 구조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역사지도의 어떤 뭐냐면 성격과 특징 이걸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외국에서도 일찍부터 역사지도를 엮은 책들이 다수 출간되었으며 지도를 활용하는 역사 수업 방안에도 연구가 활발해진다. 최근 국내에서 역사지도에 관심이 높아지며 교과서나 사회과 모두의 역사지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도를 통해서 한국사나 세계사를 통사적으로 서술된 책도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뭐냐면 아틀란스 시리즈 있죠. 그래서 아틀란스 중국사나 뭐 한국사, 일본사 이렇게 지도와 함께 뭐냐 역사적 사실들이 쭉 서술되어 있는데 보기도 상당히 편해요. 이런 책들은. 자, 모든 지도가 역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 지도는 다른 지도와 구분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역사에서 다루는 과거의 사실들을 지도에 담은 것은 역사 지도할 때 지도와 비교해서 역사 지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세 가지 있는데 꼭 외워두세요. 이거 비교한 거.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자, 지도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도를 멀리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역사지도는 자연지가 아니라 대부분 인문지도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다루는 역사의 기본 성격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지도도 역사 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자연 현상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현상이 사회와 인간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주로 인문지도를 사용하고 있고 자연지도도 사용하지만 이거는 그 목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지도를 사용하는 목적과 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지도는 그 자연지도와 달리 시간적 변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문 형상을 다룬 지리지도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게 많은데 역사적인 특정한 시점의 사회 형상을 제시하긴 하지만 또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일어난 것들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국사교과서에 보면 고려 행정구역 보면 사도부 12복 5도 양계가 있는데 이 사도부 12복 5도 양계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성종이나 현종, 예종에 거쳐가지고 완성됐던 거야.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 어느 한 시기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정비되었다. 그렇지만 지도에서 정비된 행정구역이 한 면의 단면을 이렇게 다 포괄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역사지도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편집한 지도예요. 지리지도는 제작자에 의해서 수정되고 편집된다. 그렇지만 지형도 같은 지형지도는 가급적 원래 상태 그대로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시되는데 인문지도 가급적 사실에 출시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역사지도는 만든 사람의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이 강하게 들어가요. 해석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더 부각해서 볼 수가 있고 좀 크게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안전이 없는 말들은 만들어가지고 낸 건 아니에요. 있지만 어떤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어떤 부각시켜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고 그래서 역사지도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에 반해서 이제 자연지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원래 있는 상태를 정밀하게 표시해야 되며 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거, 내비 있잖아요. 내비 같은 거 계속 그 지금 시점에 따라 뭐야? 계속 다운받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학교는 먼데 그 택시를 많이 끌리는데 그 택시 아저씨들 보니까 내비를 이제 켜놨는데 그 보통 이제 차에 붙어있는 내비 있잖아요. 그걸 안 쓰다고 안 쓰고 다 뭐냐 네이버 이런 걸 다운받았어. 왜 그냥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붙어있는 것들은 계속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귀찮대요. 근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만큼 이제 지리지도는 그 특정한 시점에 정확하게 표시돼야 된다. 근데 역사지도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긴 시간 동안 표시할 수 있고, 상당히 주관적 편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한 게 거의 없다.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역사 지도의 출처를 이제 볼게요. 자, 역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지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뭐 교과형 도서라든지 일반 역사책에 실려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교재용으로 별도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교과서죠. 그래서 국사나 세계사를 막론하고 역사 교과서에 상당한 많은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되면서 교과서가 개정할 때마다 지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설명이 함께 실려 있으며 서술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 내용이 관련된 역사 사실을 추론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책을 개정할 때마다 지도와 사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 근데 인고생 입장일 때는 별로 안 좋아 이런 게. 왜냐 안 좋냐? 내용이 그만큼 축소돼. 그래서 계속 개정판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2년 개정판이나 15년 개정판 찾는 분인데 전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 왜냐면 그 내용이 상당수가 축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그 공부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내용 축소하고 그 자리를 뭘로 메꾸냐면 얘들이 눈에 끌 수 있는 거 있죠. 뭐 사진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인고생 입장일 때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예전판을 봐.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단가가. 예. 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예. 자,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 부도에는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3분의 1가량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또 역사과 부도가 따로 있죠.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서는 역사과 부도가 독립된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는 얘들은 역사과 부도 거의 안 보더라고요.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교과서 예전에 담당할 때 역사과 부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갖다 버리거든. 그 한 권짜리가 만 얼마짜리예요. 그걸 이제 갖다 버려. 근데 이제 인용 공부하신 분은 역사과 부도를 꼭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 최근에 이제 지도 문제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파악할 때는 상당히 편해. 그래서 역사과 지도를 하나 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뭐 사회과 부도 내용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고재용을 별도로 제작한 지도는 교구 제작사에서 만든 건데 이들 지도는 대체 낱장으로 제작됐고 칠판이나 벽에 거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과서 등에 실려있는 지도는 단순히 학대한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 이런 건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는 이렇게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거의 안 보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컴퓨터와 프로젝트 같은 기자재가 보급되면서 파일 형태로 저장된 지도가 거리용 지도를 대체하고 있다. 그 다음 것이 이제 백지도와 스케치지도인데, 요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네, 백지도와 스케치지도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제 해결을 통해서 학습한 형태의 과제형 지도가 있는데, 백지도가 대표적인 형태죠. 백지도는 지에서 학습용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역사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단원이나 일정한 단위가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 과제를 줄 때 이용한다. 그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지도를 필요한 정보에 써넣어 특정 주제나 역사 지도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사가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치 지도를 그리죠. 예, 그래서 이제 지도를 쫙쫙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보통 최태선 선생님 같이 유명한 선생님들 지도를 쫙 그리잖아. 예, 이런 것들 스케치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 지도는 그 내용의 핵심 부분만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담고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끌기가 충분히 있고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스케치 지도와 관련돼 갖고 예전 13년 기출 예문에 오답이지만 한번 나왔어요.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외워두세요. 스케치 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지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역사지도의 활용이에요.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역사지도의 활용이 몇 가지 활용 부분이 있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지도는 역사학습의 중요한 자료이며 역사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실제 수업에서 지도는 활용 그리 높지 않다. 기껏해야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출제되는 만한 지도를 검토할 정도였다. 뒤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역사 수업에서 지도를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도의 종류와 그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구성 형식에 따라 다음 같은 기능,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크게 이제 첫째, 둘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지도와 함께 같이 파악을 해두세요. 첫 번째 유형은 역사적 사실을 지휘적으로 파악하는 게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역사적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거기 나온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위에는 지식이나 공간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지명은 오늘날 지명이 다룰 때 이런 문제점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구려가 수나라를 크게 격파한 살수가 어딘지 모른다. 그러니까 살수는 이제 아는데 살수가 어디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살수가 어디죠? 청천가 일대죠. 예. 그 다음에 그 강동 육주의 위치나 기주대첩을 배울 때 그 지리적 위치에 무관심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고, 구주 오소경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소경이 어느 설치되어 있는지 영토를 통치하는데 활용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요. 역사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구역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정치, 행정제도에서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앞장에 보면 160페이지에 보면 통일신라 행정구역의 구조 오소경 행정지도 있죠. 그래서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이런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비문자도 통해서 느끼는 게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게 영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역사 사실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알았는데 요번에 악티움 회전 나왔잖아요. 근데 악티움 회전이 어딘지하면 그리스 부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이제 레파톤 회전 아시죠? 레파톤 회전하고 악티움 회전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더라고요. 나도 처음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토크메트의 전쟁서 보다가 레파톤 회전 설명하는데 예전에 악티움 회전이 일어난 곳이 이 부분이라고. 예. 그래서 매일 전쟁이 일어난 곳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략적 요충지는 항상 똑같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악티움하고 레파톤이 지형은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역사주의 특징이 공간의 변화와 함께 모두 같이 있다고 했죠? 시간의 변화도 같이 표시한다고 했죠? 두 번째 요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둘째,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역사지도는 국경이나 영역 변화는 나타나는 지도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선 변화 지도는 통일신라 고려초 고조말 조선 세종 당시에 우리나라 국경 하나의 지도를 표시하면서 각 시대별로 국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에 거기 국경선의 변화 나타난 게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발전이 각 시기별로 로마의 영역이 확대된 과정을 보여준다. 하나의 지도가 아니라도 같은 주제를 다른 일련의 지도를 시기별로 배치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다. 그 위에 로마 제국의 각각의 이제 각 시기마다 지도 변화, 영역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지도뿐만 아니라 몇 개의 지도라도 같은 주제에 묶어서 이제 또 배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간의 세력판도죠. 그 뒷짝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삼국의 정리에 백제정성, 고구려 전성, 신라의 전성. 그래서 각각 네 가지지만 하나의 주제, 삼국의 어떤 국경선 발전 과정, 이런 것들, 영토 확대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뒤에 넘어가서. 자, 이처럼 같은 주제의 지도별, 시기별 연속 배치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의 사건에 연속적 정보를 담아 또 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 한 장의 지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담아할 정보가 많아서 깔끔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몇 장의 지도를 제시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적 변화를 나타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한 장에 모든 걸 다 담는 거야. 두 번째는 몇 개를 나눠가지고 담는 거죠. 6.25의 어떤 전선의 이동 과정이나 여기 설명 임진왜란의 전선의 이동 과정, 한 장에 담을 수 있죠. 근데 한 장에 담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한눈에 볼 수는 있지만 이 상황적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뭐예요? 복잡해져. 혼란스럽잖아요. 그 바에는 그냥 몇 개를 나누는 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편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전쟁의 전개 상황을 보여준 전쟁도 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진왜란도에서 보통 전쟁 초기에 일본군의 북상, 조선 명나라 연합군의 반격, 정유재난 때 일본의 북상, 수군의 승장지, 의병의 하락, 왜군이 경상도 일대 외성들을 표시할 수 있다. 지도에서 이처럼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전쟁의 전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일부 정보는 함께 넣을 수 없어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의병 활동은 대부분 임진왜란에 일어난 첫 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 표시 없이 정유재단과 한 지도에 있어서 전쟁 내에 계속되기 생각이 쉽다. 그래서 정유재가 관련돼서 주로 일본군의 북상 경로가 포시되어 있어서 이 일본군의 철수까지 전쟁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가 주로 첫 해와 정유재단에 일어났던 해에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지도를 두 개로 나눠서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 임진왜란, 정유재단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4년 동안 거의 뭐였어요? 후점기였어요. 해남반으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임진왜란 초창기, 그 다음에 정유재단 초창기 딱 두 장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병의 활동도 왜 임진왜란 초창기 때만 집중되어 있었냐면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중간에 보면 강군이 정비되죠. 그리고 선조가 그 의병들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들, 이제 의병장들 같은 게 반란 일으켰다고 처형시키고 막 고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들이 이제 뭐냐면 뿔뿔이 해체되고 그리고 아니면 강군 통합되고 그래서 이제 정유재단 이후부터는 의병 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거야. 예,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의 전개사항 같은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임진왜란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남침,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중국군의 침공,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삼바토선 일대의 공반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근데 교과서 사회과 보도 나오는 한국전쟁은 대부분 1년에 가정 한 장에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이 시작해서 중국군의 침공까지만 표시하고 이후에 전쟁사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전쟁의 전개상이긴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에 서울 다시 수복하고 38도선 진격하는 내용과 그 후에 2년 동안 38도 일대에 치른 고지전투 상황이 빠져있어요. 오히려 이 시기가 더 많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내용을 한국전쟁 이후에 이해하는 데 중요하므로 이런 빠진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한 장에 다 표시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를 나눠서 표시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이 상당히 많았어. 특히 1, 2년 사이에 그냥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또 뭐죠? 한국군이 유엔군이 쭉 올라갔다가 또 중국군이 내려와서 더 내려왔다가 자 서울 뺏긴 다음 다시 올라갔다. 거의 이게 1951년까지 했다가 1년까지 있다 거의 2년은 뭐냐면 후전기야. 그냥 쓸데없이 고지전 부리고 그때 많은 사람 또 죽었죠.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한 지도에 표시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의 지도 나눠갖고 표시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역사과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낼 때 그 한국전쟁의 지도 표시 관련된 내용들을 뭐냐면 같이 담아서 이렇게 이제 냈거든요. 한번 그때 문제 풀면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한 지도를 통해 여러 역사적 사실을 관계를 알 수 있는 지도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야 돼. 여러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대동새 진수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자. 저 위에 있죠. 이 지도에서는 각 지역별로 대동새의 납부 방법, 바다와 내륙의 물길 운송로, 조창의 이로, 이는 익류 지역과 자체 소비 지역들을 표시할 수 있죠. 그 익류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대동미를 서울로 갖다 바치지 않는 지역을 말해요. 되게 어느 지역일까요? 평안도, 한경도 지역이나 제주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왜 안 바칠까요? 제주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도가고 평안도, 한경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비나 사신 적대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대로 자기에서 쓰도록 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어떤 효과가 있냐? 세 번째 유형은 역사 지도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학생들 역사에서 사건을 읽는데 활용할 수 있다. 요거 꼭 외워두세요. 세 번째 유형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이 외에도 이제 그 파란 책에도 이와 같은 게 있는데 파란 책에는 거기에다 이제 뭐냐면 역사 지도의 유용성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빠져 있네. 이거는 나중에 파란 책 할 때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75페이지 펴볼게요. 75페이지.
자, 75페이지 31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역사지대 특징을 두 줄 이내 쓰시오. 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려행정구역이라는 지도에서 생각해보자. 지도에는 사도목, 12목, 5도 양계가 표시됐다. 자, 이들 행정구역 어느 한 시기에 정해진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두고 정비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역사지도는 시간적 변화를 포함된 경우가 많고, 역사지도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거쳐 일어나거나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지도하고 이제 그 스케치 지도를 보면, 백지도는 단원이나 일정 단위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학습한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어 과제를 내줄 때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서 특정 주제의 역사지도를 완성하게 되고요. 스케치 지도는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를 담고 있지만 수업 내용과 관련된 꼭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 위에도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가와 다 지도를 역사 수업에 활용할 때 학습의 활용성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지리적 파악이죠. 예, 역사를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 거죠? 일정한 공간이나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뭘 할 수 있죠? 한 지도를 통해서 역사의 사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역사 해석을 이끌게 될 수 있는 역사지도서 이를 토대로 역사의 사고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130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가와 다에 들어갈 역사지도의 특징을 각각 쓰시오. 자, 지리지도와 대비돼서 이제 역사지도의 이제 특징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지리지도는 자연지도와 인문지리적 성격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역사지도는 상대적으로 볼 때, 뭐의 특징이 있죠? 인문지도.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지도는 특정한 공간적 상황을 제시하거나 일부 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어도 특정한 시점의 사회 형상을 제시한 데 반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는 그 시간적 변화가 같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적 변화도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 지리지도는 원래 상태 그대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표시한 지용도 역할을 한 데 반해서 여기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편집하죠. 그대로 전달하진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지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와 나의 지도의 명칭과 학습의 호용성을 각각 써보시오. 자, 가는 지리에서 학습용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역사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백지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거나 평가용으로 가져를 해줄 때 유용하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칠판에 간단하게 그린 지도를 뭐라고 했어요? 스케치 지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이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높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132번 문제에 보면 다음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그리고 이 유형의 역사지도의 유용성을 한 가지 제시해보시오. 이건 이제 임진왜란도와 관련된 건데 두 번째 유형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문제점은 하나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개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일부 정보만 함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담아할 정보를 많아서 깔끔하게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도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지도들은 일정한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시간적 계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3번은 거기 이제 다음 역사지도의 유형의 특징과 유용한 점을 각각 쓰시오. 세 번째 유용한 점이죠. 역할. 자, 유형의 특성은 한 지도를 통해서 여러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유용한 점은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이끌어내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그 유형의 특징하고 유용한 점이 같이 이제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용한 점 두 가지 써하면 특징도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사진과 그림부터 이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